국기에 대하여 경례!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점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그리고 순직방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하신 주요 선대위원 여러분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선 선거운동을 총괄하신 용인갑 국회의원 이우현 경기도당 위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 국회의원이신 홍문종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역 당협위원장이신 김영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대선 선거운동을 지역별로 활발하게 전개해주신 방역선거대책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석준 이천 국회의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종필 성남분당갑 국회의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종희 서울갑 당협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재순 수원구 당협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대남동 성남수정 당협위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대나진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성남역 의정부갑 당협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신중식 광명을 당협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기학 안산 상록갑 당협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신장수 남양주갑 당협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남양주을 당협위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이건재 오산 당협위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김순택 시흥을 당협위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신규철 군포갑 당협위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허명환 용인을 당협위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김근기 용인정 당협위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김동규 파주을 당협위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오병주 화성을 당협위원장님 소개드립니다. 오은태 화성병 당협위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장경서 우리 안양만한 당협위원장님 소개드립니다. 김성교 여주 양평 당협위원장님 소개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대선에서 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해주실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과천 선대위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금일 이 자리에는 보당의 많은 당자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대선을 총괄하시면서 보수의 중심 지키고자 애쓰셨던 영인갑 국회의원 이우영 경기도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제가 너무 고생하셔서 우선 큰 절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5%대에서 24%까지 오른 것에 대한 위안을 갖고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치르지 않아야 될 선거를 치르면서 너무 고통스러웠고 또 7개월 동안 각종 모든 언론에서 생방송을 해가면서 우리 당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울 수 없는 그런 학족돈에서 싸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환경에서도 우리 당협위원장님을 비롯한 또 시도위원님들, 모든 핵심당 입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뭐 옛날 같으면 이런 선거 때 뭐 중앙이나 도당에서 지원도 많이 이렇게 해드리겠으면 좋았는데 뭐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우리는 국민의당이나 민주당보다도 선거 비용을 한 100억가량 낮게 잡아서 중앙당에서 15%도 안 될까봐 그 예산 측정을 그렇게 해서 안철수 같은 경우나 문재인 같은 경우는 23번씩 TV 광고를 했는데 우리는 10번밖에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런 부분에는 중앙당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선거나 우리가 그래도 조직면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너무 아쉬움이 좀 많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권을 도둑맞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저도 좀 화가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지금의 상황 또 시국 상황을 얘기하다 보니까 목이 아직까지는 뭐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수도권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3등을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머리 들지 못할 정도로 도당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 수도권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 우리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우리 반성해야 돼요. 이제부터 저는 그래서 해단식을 좀 발효해내다가 좀 다음 주에 하자. 좀 다 쉬고 몸도 좀 낫고 정신도 좀 맑아질 때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무처장한테 다음 주에 하자. 저는 해단식이라기보다는 내년도 지방선거의 출정식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업이든지 또 어떤 직장이든지 또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절대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1년 남은 지방선거를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도지사, 또 교육감, 또 지방단체장, 시도위원 선거에서 우리가 압승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거가 참 힘들고 준비하는 분들 다 어렵고 힘든 겁니다. 저는 사실 뭐 선거 끝난 이후에도 이제 아침에 지금도 이 산악회 가는 차 바로 다 인사하고요. 또 밤에 상가집은 저는 한 집도 안 빼놓고 다 다닙니다. 알건 모르건 다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할 때 그냥 승리할 수 있지. 그냥 내가 준비 안 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걸 바라는 건 우리 당에 대한 책임에 우리가 좀 부족하다. 우리 당협위원장님들이나 우리 시도위원님들 모두가 이제는 1년 남은 선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선거는 항상 돌아오는 겁니다. 지방선거 있으면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선거 있고 또 대통령 선거 있고, 그래서 선거는 서로가 항상 신세진 것을 빚을 갚는 겁니다. 지방선거 때 당협위원장님들이 열심히 도와주면 또 시도위원들이 또 선거 때 열심히 국회의원 선거 때 도와주고 대통령 선거 때 도와주고 이런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실 선거 한 열흘 전까지는 어디 가도 우리 말씀하기가 굉장히 부끄럽고 참 어떻게 보면 가서 변론하다 보면 싸움만 하고 이래서 아마 우리가 위축이 많이 됐었는데 선거 중반에 들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낮으면서 이제 막 할 때 여론조사 공포 금지가 되면서 한 일주일만 더 가서도 우리가 30%대는 충분히 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보니까 우리 당협에서 너무 준비 안 되고 너무 성의 없는 당협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제 다 고쳐야 됩니다.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노력 안 하고 그리고 당협위원장들이 그냥 뭐 불만만 갖고 중앙당 정치나 바라보고 중앙당에서 운 좋으면 당선되고 운 나쁘면 떨어지고 이런 거 가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어느 선거든지 준비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 80%를 갖춰놔야만 20%가 중앙당의 도움, 경기도당의 도움을 받는 거지, 내가 준비는 20, 30%밖에 안 되는데 70, 80%를 중앙당의 도움을 받고 정부 도움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모두 자숙하고 우리 경기도가 정말 변신해야겠다. 갈수록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르신 첨한 의식을 했고 젊은 편을 의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젊은 학부모들을 위한 우리가 경기도당이 이제 준비하는 시도위원님들, 단체장님들, 또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젊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자유한국당 그러면 완전히 뭐 이상하게 젊은 층에서 우리가 주장이 많은데 그렇게 많다고 봅니다.
저는 차에 보면 그냥 아침에 학생들 통학할 때 가끔 가서 교통정리도 좀 해주고 그럽니다. 작은 거 하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다 60개 당협이 함께 시도의원님들, 시장 후보 또 당협위원장들이 함께 한다면 하루하루가 갈수록 우리 당은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이번에 우리 후보가 처음에 5% 했던 것이 하루에 한 2%씩 계속 한 1%, 2% 올라가는 것도 열심히 우리가 모든 조직이 동원됐기 때문에 저는 우리 그래도 24%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 수도권 선거는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있는 사람 어떻게 만듭니까?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을 보여주면 그게 구전에서 다 입소문이 나고 지역에 그분 열심히 한다. 그러면 내 반대편에 후보가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 당협위원장님 같으면 야당 현역위원장들이 있어요. 현역위원들이. 그럼 그 친구들이 안 하는 걸 나는 찾아서 해야 되고요. 저는 사실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모임이 100군데였습니다. 100군데. 회비가 1년에 4,300만 원 회비 냈습니다. 다 회비 내는 겁니다. 뭐 어렵겠죠. 근데 뭐 저는 이제 예를 들면 골프 모임이 9개가 있었으니까 회비가 좀 많았는데 로타리나 적십자가 이런데 다 들어가야 돼요. 저는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봉사 점수 많이 줄 겁니다. 그거 준비 안 하고 그냥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그런 지침 하나 가지고는 저는 그런 지방공천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노력하지 않고 그냥 뭐 가만히 공천받는 그런 거는 저는 못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임에 많이 들어가라고 말씀드린 거는 당의 조직이 옛날같이 이렇게 당 조직을 활성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임에 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적십자에 가서 노란 조끼를 입고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을 내면 그 회원들은 70, 80%가 선거 때 당을 떠나서 나를 도와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배드민턴도 들어가고 축구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몸으로 뛰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날은 5군데가 같은 모임이 되면 될 수 있으면 가서 잠깐 참석을 해서 회비만 잘 내면 절대 회원 탈퇴는 안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우리 경기도당에서 내년 지방선거 또 3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또 5년 후에는 어떻게든지 다시 정권을 뺏어와서 정말 이 나라가 올바로 갈 수 있게끔 하는데 우리 모두 함께 해주세요. 위해서 저 때문에 우리 목이 많이 셔서 우리 홍문정 위원장, 김영선 공동위원장님들 많이 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조덕 의원과 많은 우리 당협위원장들,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지방에서 지역에서 시도위원님들 엄청 열심히 하신 거 제가 다 보고 받았는데 철저하게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 안 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저는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고생할 때는 다 같이 고생해야 그 결과에 열매를 얻는 거지. 나는 고생 안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다 알고 지역에서 다 평가받고 다 그런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하여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책임당원 또 돈 내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일반 당원으로 당원 배가 운동을 하는데 모두 좀 함께 해주셔서 새로 시작하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되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도 작으시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기도 당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당 수석부이자 부위원장이신 주광덕 남양주변 국회의원님을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상원 수원을 당협위원장님 소개드립니다. 이은재 부천 원비갑 당협위원장님 소개드립니다. 정성근 파주갑 당협위원장님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홍문종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면목이 없어서 이거 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 고민했습니다. 부담위원장을 생각하고 또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저도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추천하고 정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참석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글쎄,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청와대 하루를 같이 근무했다고 해가지고 보궐선거가 돼가지고 우리 박근혜 정부일 때는 청와대에 파견돼 있던 분들 그만두셨지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청와대 정명군 하루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소리를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진보 세력에게 우리가 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것이 이게 정치 싸움에서 저희가 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이 정치 싸움을 이분들이 시작한 거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진 거고 그 싸움을 우리가 졌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 선거까지 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지금서부터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가치들이 정말 지켜질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 피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선임하는 거 보면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정부에다 앉혀서 야 이게 무슨 LA니 뭐 PB니 뭐 어쩌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하니까 대통령 재임하는 동안은 저희가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다시 준비해서 우리가 대선 선거에서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 이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당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는 이제 공짜되는 선거가 아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청와대가 있어서 그동안 더 많이 공부를 했어요. 뭐 이런저런 더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죄송합니다만 치맛자락 붙들고 박근혜 대통령 찍은 사진 갖고 그동안 선거했어요. 공짜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니 공짜라기보다 우리가 큰 짐을 지고 상대방에서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상대방에서 그렇게 쉬운 말로 광을 바를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렵냐. 저는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점주리 이야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수원 무슨 말게까지 까내려오는데 마음먹겠어요. 제가 수원에 있는 사람들 말이야 어찌 경기도의 중심이라고 서울 그랬더니 수원이 문제가 아니잖아. 제 집도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어요. 저는 제가 거기서 국회의원을 몇 번씩이나 하고 그 오랫동안 지구당에서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나. 무섭습니다. 민심이 무서워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대충 하다가는 내년은 금방 오고요. 내년 선거에 우리가 또 정말 창피하고 우리 경기도 내주고 경기도의회 내주고 우리 의정부 시에 또 내주고 의정부 시장 또 내주고 다 내주면 이제는 우리 대통령도 없는 정말 동토의 어려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것이 어려워서 문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까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 경기도민들이 우리들 우리들이 그냥 불쌍하다고 몇몇 집어주는 거는 25%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얻는 편은 25%밖에 안 됩니다. 오늘서부터 우리가 정말 신발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분들이 뒷마이한테 며칠 흘러가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의미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시작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가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냉소적인 비아냥거리고 이런 거 여러분들 참 견디기 어려울지 몰라요. 저 국회의원인데도 몇 번씩 국회의원인데도 제가 돌아설 때 제 등 뒤에다 대고 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 그 사람들의 말 정말 참기 힘들어요. 그리고 자괴감이 들어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 바로 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선거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들이 지금 하나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안보의 가치라든가 우리 보수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그것이 정말 안타깝고 정말 우리 후대에게 우리가 할 게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맨날 후보가 말하는 전교조가 중국 세력들이 강성노조가 대한민국을 유린하게 될 겁니다. 우리 속수문 찍어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칼싸움하는 시대가 아니고 총싸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투표로만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슬프고 정말 그동안 마음을 다잡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데까지는 중진위원회고 당에서 뭐 이런저런 지적도 많이 했고 그런 제가 죄인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좀 더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저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우리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선거에 이겼다고 깨지지 않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깨지지 않는 40%의 지지. 그래서 우리가 보수 정권 만들 때 한 문제 없을 거라고. 우리가 사람도 키우는데 사람도 못 키웠죠. 정책 개발도 못했고 조직도 못 만들었죠. 결국 이렇게 당하고 나. 솔직히 말하면 제재가 제일 크고요. 우리 중앙선대위원회에 있던 사람들 제가 제일 크고요. 그분들이 다 섞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저희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광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가 그런 어려운 막사를 쉽게 이겨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힘내시자.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도당만 60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입니까? 어마어마한 임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경기도가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사실 이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고 힘을 합치고, 우리가 그 하나된 마음으로 힘을 합친 마음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한국당이 우리 경기도를 향해서 힘들어. 우리 경기도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이 살았습니다. 우리 경기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여기 우리 경기도를 움직이는 중요한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정말 마음을 합주시다. 하나가 되시다. 그래서 우리 한국당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부끄러움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거 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우리의 과거는 있고 신발끈 다시 동여매고 다시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영광된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 경기도당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조선민 인사 말씀 그리고 해단식에 대해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당 정책의장이시며 이번 대선의 공약위원장을 맡아 대선 공약을 총괄하신 이현재 하남 국회의원님을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종 양주 당협위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가평, 양평, 서천면 승리하신 지역 축하드리고 이호연 노당위원장님과 홍은정 선대위원장님의 말에 동의하고요. 저는 이제 그 선대위원장이지만 그 지역구 선거운동도 하고 또 본부에서 소셜미디어 본부를 맡아서 하는 관계로 이제 북서쪽 지원 요새만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소셜미디어에서 보면 트윗하기가 저쪽은 2,800개, 3,000개까지 가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트윗은 150개, 200개를 넘기가 어려워요. 근데 페이스북, 우리가 이제 주로 페이스북 카톡을 많이 합니다. 근데 페이스북 카톡, 페이스북에서는 공유하기가 저쪽은 1,200~300개까지 가는데 우리 쪽은 100개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하는데 저희 소셜미디어에 한 100여 명 있었는데 촛불 시위 때 가보니까 어떤 분들은 중산층들이 많이 나왔다 뭐 이러는데 제가 가보니까 노조의 이제 하급 그 간부들 젊은 사람들이 배낭 메고 가족들이 많이 오고 또 이제 전철에서 태극기 군대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호남 말씨 쓰시는 분들과 많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 분들은 그 동네에 이제 친한 이제 아주머니나 뭐 이웃 아저씨들 이렇게 모시고 나오고 이제 노조는 이제 노조 정교조 해서 이제 가족들이나 이제 시민단체들을 모시고 나오는데 그 시민단체 간부들이나 이제 노조 간부들이 풀창 앉아서 업무는 안 하고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조의 활동과 정치 활동, 그 다음에 교원 노조의 활동과 정치 활동에 관해서 우리가 엄격한 한계를 끊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일본 신문에서는 이번에 박근혜 탄핵이 시위를 이용한 쿠데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태에 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마디 얘기하면 민간인 최순실이가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해치 못한 일을 공무원이 이거는 문제인 얘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돈도 안 받았는데 그냥
여사가 돈 받아줬으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TV 토론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가족관계가 아닌 분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는 건 국민체계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노선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항상 걱정했지만 전번 국회의원 선거에 제가 국민의당이 딱 출마하니까 제 지지도가 10%가 쫙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15%쯤 받았는데 5%는 민주당에서 10%는 사실 우리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에서 간 거거든요. 2대1로 가는데 지금 이번 그 선거에서도 보통 좌파 아닌 그룹들을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눠 먹으면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선동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 때 자유, 경쟁, 번영, 국제협력 이런 추진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우리도 안철수 노선으로 슬금슬금 다가가야 될 거냐. 그런데 이제 유승민 씨가 비례대표 받고 지역구 받고 사실은 김범수가 그 대구시장이 굉장히 유승민이랑 친해갖고 그냥 대구에서 거의 상대 노릇을 하다가 이 원내대표 하면서 무슨 노동법 개혁하지도 못하고 아무 법이나 주고 이러면서 사회가 틀어지면서 이제 돌 던지는 바람에 돌은 대통령한테 던졌는데 뒤집어 쓰기는 우리 경기도 서울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전체 우리 정서들이 우리는 차마 그런 거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돌 던지기 어렵다는 게 경기도의 전반적인 정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우리가 노조나 또 무슨 그 정교조처럼 조직화는 할 수 없지만은 이번에 이제 그 우리 소셜미디어 본부에서 활동한 분들 얘기를 들으면 그 리포트를 한 건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도 이 댓글이나 SNS에 개입을 했지만 이번에는 중국도 개입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랑 싸우느냐? 저쪽 편만 싸우는 게 아닙니다. 북한하고 중국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변희재 얘기에 의하면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왜 어려웠냐 하면은 원래 간첩망을 동시에 드러내면 서로 알기 때문에 동시에 안 드러내는데 이번에 간첩망을 모두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 간첩망이 그 인계철선 역할을 했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그럼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유하기 트윗하기가 애국이다. 좋아요만 누를 게 아니라 좋아요 누르는 것만큼 공유하기 트윗하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페이스북 그룹이나 밴드 그룹에 5군데 이상 가입을 하면서 무슨 연합회, 무슨 실천연대, 무슨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그룹핑화를 해야 되겠다. 당장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랑 저희랑 양강구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양강구도를 만들어야 되냐. 이제 그건 다 이제 연구사항인데 제가 이거 좀 보니까 이제 제가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42%가 됐다가 한순간 38%로 내려갔다가 다시 44%로 올라갔는데 그 순간 그게 뭐냐면 그 문준영 아들 개인 비리가 났을 때 그게 출렁하더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중도 우파 중도 좌파식으로 이제 이렇게 할 거냐? 그랬을 때 그 안철수당이나 다른 정당하고 또 차를 쓰면 뭘 가질 거냐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렇지 않고 노선을 분명하게 할 것 같으면 이제 얼치기 좌파와 배신 좌파로 입장을 분명하게 하면서 그런 어떤 측면에서 그 그룹들이 좌파고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하냐. 저가 이제 우파가 뭘 해야 되냐. 이 사실은 국방은 공통입니다. 이 반영 세력하고 정파하고는 또 다른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구국 강경이라든지 국제 교류, 국제 통상무역이라든지 또 선진 통일이라든지 이런 우파가 뭐야 되느냐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도 하고 단 10명, 단 5명, 단 50명 모이더라도 자만자만한 그룹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 물론 후보자들님들도 아주 열심히 잘하겠지만은 국회의원님들 또 내년 지방선거 때 양가분들을 못 만들면 다음번 국회선거 때 지금 사회표가 70% 반영되느냐 30% 반영되느냐 차이지 지금 구조 속에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냐? 좌파그룹들은 다 민주당으로 좀 뭉쳤지만 우파성 그룹은 이번 대선처럼 또 나눠 가지기를 하면서 선택을 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함께 해주시고 정말 이번에 대선에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애국심과 미래 세대들을 위한 헌신, 내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자유대한민국 최대의 선물이다 이런 마음으로 다 하셨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선 총리님께서 사과를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재 정책위의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책위의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무관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의원 도당위원장님도 홍문종 중앙선대위원장님, 김영선 위원장님, 대책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나와서 저희들이 야당이 대단한 현실인식을 좀 판단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또 경기도에서는 선거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양평같은에서 인터넷에 정말로 보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또 수도권에 있는 20대, 30대, 40대에서는 사실은 이게 전멸 수준에 가까운 이런 상황이었다는 또 현실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그간 SC에 대한 우리 평가와 계단식까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해단식이면서 동시에 결의를 다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인 우리 경기도, 또 우리 국정의 중심이었던 우리 자유한국당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정권 재창출하는 그러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그 첫 단계가 사실은 또 이미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내년에 지방선거 앞에서 여러분 말씀 주셨습니다만 내년에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5년을 가름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시고 저도 당원의 행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당 수석부의장이신 주광덕 남양주병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의원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애쓰셨고 저희들이 어렵고 힘든 선거 또 결과적으로도 좀 부족한 결과가 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2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의원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힘껏 정말 진정으로 마음에서 드러나는 선거운동을 했다는 데 대해서 한 가지 좀 위안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당위원장을 못한 자리에 계신 분들 저희가 서울 경기 전 수도권에서 종합 어쨌든 3위라는 그런 안타깝고도 정말 좀 슬픈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항상 가슴에 간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구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있지만 우리는 수도권 전체에서 국민의당 후보한테 밀렸다는 그런 어떤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늘 간직하면서 저는 30%, 30%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할 때 나 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 30% 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더 처절한 몸부림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나. 또 한 가지 여기 현역 국회의원들은 저부터 먼저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정권 투쟁, 대정부, 대여 투쟁에 대한 전투력을 우리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30% 전투력 증가를 해서 정말 우리도 이제 악착같이 정말 뭐 이 잘못된 정책이다, 이 보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어떤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상임위에서 주장할 게 아니라 아주 우리도 집요하게 그리고 준비도 철저히 해서 또 우리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최소한 30%, 많게는 100%까지 자기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의정활동상 상대 정당, 이제 정권에 대한 전투력을 배가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 오늘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이제부터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그리고 진정성으로 우리 지역구에 가서 또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 자신부터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손석준 이창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는데 제가 좀 자청하겠습니다. 예, 저는 초선입니다. 공직생활 25년 하다가 하도 이 정치, 혁정치 정말 국가로서 정말 환멸감을 느끼고 뭔가 정말 깨끗한 정치, 밀려나는 정치 한번 해보겠다라고 공직생활을 진짜 과감하게 때려치고 나섰습니다. 저는 사실상 참전을 치렀고요. 많은 분들 도움으로 제가 이제 초선 1년을 보냈습니다. 지난 1년은 저에게 정말 10년보다 더 길게 운동의 시간이었고요. 이번에 일치 않았던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이우현 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조기 도당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가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선거판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막판에 우리가 정말 당에 모든 분들이 대파와 과거의 모든 것을 잊고 똘똘 뭉쳐서 선전하면서 정말 우리 홍준표를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역전에 성공하는 게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이천시가 약간 보수색이 강한 동네라고 합니다. 정말 결과적으로 이천에서도 문재인 후보에게 9%의 차이로 그들이 졌습니다. 또 우리 안철수 후보가 20%까지 얻는 그것을 우리가 막아내지 못했고, 다만 문재인을 36%대로 이제 낮춘 것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가져간 40%보다는 많이 우리가 막아내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안철수 또는 심상정, 유승민에게 표 일부를 우리가 뺏긴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정말 우리 당이 어려웠지만 어려울 때 이렇게 굳게 단결하고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우현 위원장님 정말 그 목이 타들어가고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지역구 관리하시면서도 우리 도 전체를 챙기신 모습 보고 정말 감명이고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여러분 의원, 우리 당원 여러분께 강목히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스승의 날 오면서 의사님들 전화를 드리니까 정말 가슴 아프게도요. 저는 의사님들 다 우리 당 편인 줄 알았어요. 저를 아껴주고 저를 위해서 선거 때 진짜 물심양으로 엄청 뛰어주신 의사님들이요. 저에게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당을 잘못 선택해 놓았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우리 당 열심히 뛰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대 정신,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요. 정말 민심의 변화 우리가 경호하고 정말 낮은 자세로 보다 더 새기고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가졌던 자세, 정신,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한글 탓해서 시켰고요. 우리의 기득권 다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입니다. 우리는 지난 4.13 총선 때 그저 새누리당 공천만 받으면 다 당선되는 줄 알고 정말 국민들 앞에서 오만하게 길파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해왔지만 막판에 모 의원이 뛰쳐나가서 태극기 부대 의전해서 정말 당을 분열시키고 또 우리 저쪽 소위 패션 좌파라고 패션 좌파라고 하는 우리 저 모 후보 우리 당에서 나간 분들 정말 끝까지 우리 당의 보수 우파의 분열된 모습을 편하게 보였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회의는 그런 분열 그리고 우리의 변화와 개혁 참여를 안 한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좌파들의 그런 10년간의 준비 끝에 우리가 진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졌을 때는 단순히 공작에 넘어간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민심을 놓친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처절하게 민심을 얻기 위해서 변화하고 개혁하고 또 우리가 참여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모습, 새로운 감으로 그리고 이제 노력도 아까 우리 조현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열심히 하면서 정말 우리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이번에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거, 우리가 당을 집권시킬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보수 우파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를 지지하고 있고 또 우리 당 조직을 살아있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다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참여하고 변화, 개혁하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낮은 자세로 우리 주변의 젊은 층 그리고 또 정말 우리 지역으로 호남 지역은 또 우리가 소홀한 날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 보다 더 애정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우리 강에 강심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절하게 정말 가장 낮은 자세로 뛰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기도당 우리 당직자 우리 당원 여러분께 정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도 변하게 해서 민심을 얻고 시대정신을 주도하는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서드리면서 인사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준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성남중앙 국회의원이신 신상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곧바로 우리 신상진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다들 말씀 다 하셨을 걸로 예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해단식이라기보다 이제 다시 끈을 졸라매고 새출발합니다. 여러분 24% 득표로 저희가 가서는 안 되고 이제 앞으로 50%까지 국민의 지지를 끌어올려야 되는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런 심정으로 앞으로 정말 우리 당직자님들, 존경하는 우리 당원님들 힘을 합쳐서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그런 시점 같은 마음 줬거든요. 한번 열심히 우리가 통합발판하고 또 원칙을 세우고 당의 우리 문제가 어딨나 하나하나 좀 점검 진단하면서 같이 함께 또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우현 도당위원장님 허리도 아프고 정말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셨는데 우리 모두의 다음은 김영애 안사당원과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필 충남 분당과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좋은 말씀 나오시기 때문에 정말 헌신의 힘을 다해서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발끈 졸라매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 또 남은 기간 길다면 길지만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뜁시다. 감사합니다. 윤종필 국회의원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